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우평구에 살고 있는 30살 임삼열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학교 공부 마치고 전역을 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생각한 계기가 군에 오래 장기 복무를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공기관이랑 공기업 쪽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자격증 중 하나인 수질환경기사와 대기환경기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합격 부제에서 무료 인강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혼자서 2개에서 3개 챕터씩 하루에 이제 보통 한 3-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복습을 하고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한번 하고 그 개념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약간 적응력을 높여왔어요. 그렇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 난 이후부터는 파트가 끝날 때마다 각 파트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억을 계속 되살리고 그러고 이제 모든 개념에 대한 공부가 끝났을 때는 최근 3개년 기출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환경기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파트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측정법 이런 기기라던가 어떤 규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전공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연계를 조금 지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그 이해를 통한 암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두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유효수심이 얼마고 이런 거는 속된 표현으로 이제 닥치고 외워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어떤 처리별로 하나하나씩 외워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법규는 이해가 되는 영역이 마찬가지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규 자체를 한번 빨리 훑고 계속 기출 문제를 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법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보면 결국 자주 보는 거는 기억이 나게 돼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다른 단원에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로 보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질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제가 대학 때도 이제 환경 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대학 때도 대기 쪽이 조금 더 쉽고 수질이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그 이유가 내용이 연결점을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게 많긴 한데 나름대로 화학 물질 자체에 대한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화학 물질 자체에 대한 약간 연계성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외웠었던 그런 경우였는데 수질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나 규격화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힘들었던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계속 뭔가 외우기 위해서 저만의 막 방법을 막 떠올려 보는 거?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지별로 침전지의 유효수심은 또 얼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외우려고 침사지는 3사지야. 그래서 유효수심이 3m에서 4m야.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외웠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질환경기사를 봤다 보니까 오염물질 처리에서 현기성조에서 탈질화를 하고 그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고만 있으면 거의 한 문제 맞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각 조의 역할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85에서 90 정도 대 한 15%에서 10%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 기출들을 잘 풀어봤다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 누적치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시험을 접수를 하고 시험 못 본 적이 좀 몇 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 접수할 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미리 뭔가 그 사전 입력을 안 해놨을 때 당일날 빨리빨리 넘어가기가 조금 어렵구나라는 거를 미리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입력을 해놨거든요. 접수 시간이 보통 10시인데 10시보다 1시간 전 알림 그 다음에 5분 전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곧바로 딱 들어가서 접수를 시작할 수 있을 상태를 만들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랑 공기업 이런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사 최종 합격을 위해서 이제 실기 응시를 5월에 할 계획에 있고요. 영어 공인 자격증 시험들도 조금 필요해가지고 토익도 조금 봐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한 6, 7월 정도부터는 NCS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면접 준비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류상에서 일단 자격증 자체를 보기 때문에 자격증은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해당 기관에서 어떤 자격증을 인정을 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얼마만큼 점수를 주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NCS나 면접 준비에 투자할 시간도 조금 모자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가장 주된 업무하고 관련 분야가 깊은 쪽의 산업 동향이라던가 관련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인지하고 있는 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모든 자격증 시험들이 그렇지만 만점을 목표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만점을 목표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60점을 넘는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찍어서 한두 문제 걸리면은 평균 61점을 넘는 건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공부할 때 너무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도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금방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